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영상은요, 저희 무료 상담 안내 영상입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요,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맨날 끝에만, 다른 영상 끝에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예 한 파트를 이렇게 한번 안내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그 반려견이라든가 또는 고양이 또는 그 앵무새, 햄스터, 축류 종류는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 곤충하고는 해본 적은 있는데 어떤 손님하고의 상담 의뢰가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어찌 하다 보니까 곤충하고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아이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싶은 것들, 좀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요, 사진입니다. 눈이 잘 나온 사진하고요. 선명도가 높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눈이 잘 나온 사진, 그리고 전신 사진이 있고요. 사진이 여러 장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제작을 할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사진을 많이 넣으면 좋으니까요. 사진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영상이 있다면 영상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질문과 요청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사실 질문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만 해달라고 하거든요. 사실 질문 하나라고 하지만 아이에게 말을 붙이고 하기 위해선 사실 하나 외에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는 질문이 파생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지만 의외로 크고 작은 질문들이 더 파생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조금 가지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질문 한 가지,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은 꼭 전해줘야겠다라고 싶은 요청의 말 한 가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질문하는 요령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은요, 되게 두리뭉실합니다. 아이들이요, 들었을 때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몇 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좋아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줘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한 거지? 이러지 않나요? 덮어놓고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은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하는 건지 좋아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건지 뭐가 좋아하는 거냐라고 묻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굉장히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단순하게 보여서 그냥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대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이들도요, 사고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질문이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자기 그냥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원하는 어떤 게 좋은 거야 라는 질문에 엉뚱한 좋아하는 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때는요, 꼭 정확한 요점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좋아? 아니면 아빠가 좋아? 넌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이렇게요. 명확해야 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요. 두리뭉실한 질문입니다. 왜 싫어하냐면요. 두리뭉실한 질문은 두리뭉실한 대답을 얻을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정확도 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들은 게 하나 있는데요. 내일 비가 올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요. 저는 100%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조건 비가 와요. 저는 그건 확신해요.
왜 확신할까요? 여러분, 지구 어딘가에 내일은 비가 오거든요. 이 질문의 요점을 이해하셨나요? 내일 비가 어디에 올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가 올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게 광범위한 질문이거든요. 지구 어딘가에 비가 와요. 그러니 당연히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은요, 정확한 질문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이들도 그걸 말하기 편해해요. 되게 쉬워해요. 근데 정확한 질문이 아니면 말하는 저도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라면서 질문을 던지면요, 질문자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질문을 던지면 받아들이는 아이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저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다른 에커분들은 좀 에커분들마다 성향이 있고 그분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니까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주실 때는 정확한 질문을 주십시오 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주실 때 한 가지 질문은 좀 주의해서 해주세요 라는 게 더 있는데요. 아픈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봐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내지는 어떤 그런 비슷한 종류 아픈 것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요, 저희는요 명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아픈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알려주거나 어떤 정보가 받았을 때만 우리가 정보를 저 같은 사람이 전해줄 수 있는 거지 아픈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게시탈트라는 어떤 그런 기술을 써서 아이들과 한 몸이 돼서 스스로 느껴봐서 얻는 정보를 얘기해 주는 거지 우리가 찾아낸다라는 개념하고는 사실 좀 완전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가 전해졌을 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한 정보는요, 사실은 병원 가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무조건 아이가 아픈가 라는 생각이 들면요, 저희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무조건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서 아이와 상담을 받는 게,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게요, 정확한 겁니다. 저희의 어떤 의학적 지식은 전혀 없어요. 저는 수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아이들에게 얻은 정보를 여러분께 대답을 했을 때는 그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 돼요. 물론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보만을 믿고 병원에 안 간다든가 이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네. 차라리 그런 정보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어딘가 아픈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했을 때, 얘기했을 때 틀리면 저는 차라리 다행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병원 가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아파요 라고 해서 병원 갔는데 안 아프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다행이잖아요. 전 제가 그냥 한번 요거도 먹고 잘 못 맞히네, 차라리 그냥 요거도 먹는 게 낫지, 제 마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떤 민사적이나 형사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해요. 그 부분을 꼭 알고 인지를 하시고, 우리 아이가 혹시 어디가 아픈지 한번 봐주세요 내지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이 에커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믿고 할 거는 없다라는 얘기죠. 아픈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병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정보가 유용할 수는 있어요. 꽤 유용할 수는 있는데 맹신하지는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또 사후교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후교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 좋아요. 단 하나만 피하면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많이 아팠어?
어떻게 아팠어? 이런 질문만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만 아니면은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질문은요, 무지개 다리 건널 때 아팠니? 이 질문은요, 그 아이가 그 상황을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또 겪어야 되고요. 저는 그 순간에도 그 아이가 겪거나 또는 그 어떤 괴로운 것들이 저도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후 교감을 신청하실 때는요,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많이 아팠니? 어떻게 아팠니? 이런 질문만 아니면 됩니다. 저는 그 질문 아니라도요, 사후 교감 자체에는 상당히 많은 감정 부분이 이입돼서 굉장히 제 자신이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뭐 이런 아픈 게 얼마나 아팠어? 이런 질문까지 들으면요, 힘들어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사후교감은 네, 무지개 다리 건널 때 얼마나 아팠어? 이런 질문만 안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실종 질문에 대한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에커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지만 저도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되게 이게 사고가 되게 좋지가 않아요. 네. 설사 어떤 에코의 도움에 의해서 찾았다 하더라도 에코가 별로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든 에코분들이 어떤 그런 얘기를 보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별로 예우가 좋은 적이 없어서 실종 교감은 안 한다고 하시거든요. 저도 몇 번의 실종 교감을 했지만 그 마음은 막 전화로 막 어떻게 연락처를 아셔갖고 바로 그냥 전화 다이렉트로 해서 돈 입금할 테니까 저 어떠한 정보라도 달라 이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고양이가 없어졌는데 다른 에커는 안 한다고 하니 당신한테 내가 돈을 먼저 붙일게. 그냥 아무 정보나 주세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 얘기 들으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돈은 됐고 일단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교감을 해서 알아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드렸거든요. 근데 정보를 드리면서도 내가 이 아이가 고양이별로 같다라는 게 느껴지면요, 그냥 내가 틀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고양이별에 여기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그 집사의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충격을. 그거는 제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무슨 개 욕을 들어먹어도 만약에 틀리면은 다행이긴 한데 살아있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욕 얻어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엄마가 집사가 그 순간만큼의 그 아픔은요, 내가 너무 못할 짓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아직까지는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드리고는 싶어요. 네, 저는 어떤 연락이 오면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합니다. 그래서 실전 교감에 대해서는 추적할 수 있는 만큼은 한번 해드리려고 아직까지는 생각 중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궁금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일을 보내실 때는요, 지금 이제 메일이 나갈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네, 여기 이쪽이죠. 네. 머리 위로 지금 메일이 나가거든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안 밀리면 그날도 교감을 해서 제가 올리기도 하고요.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3일, 뭐 일주일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이 메일 주소로요,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유료 상담도 하고는 있으니까요. 네, 유료 상담 문의도 이쪽 같은 메일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